안녕하세요. 로이어 프렌즈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은 그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됐는데 그 메일 내용이 혹시 어떤 거예요? 어제 오늘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가지고 그 응급 환자가 사망하게 됐다. 이런 내용이었어요. 네.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암 환자인 어머니가 계셨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. 근데 갑자기 이제 그 택시가 추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제 뭐 내가 명함 줄 테니까 나중에 일단 환자가 급해서 응급실에 갔다가 처리를 해주겠다.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, 너네 지금 보니까 응급 환자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새로 119 불러서 가든지 나는 너네 못 보내준다 라고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병원에 도착하는 게 지연이 됐어요. 근데 도착했는데 한 5시간 정도 후에 결국 환자가 사망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. 내가 책임지니까 119 불러준다고.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이거 다 아니까. 내가 이거 다 아니까. 아니, 그러니까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. 뭐 죽는 사람 아니잖아. 그러니까 내가 119 불러줄 테니까 119 태워가고. 그러니까요. 지금 어쨌든 지금 이게 한참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그 국민청원까지 지금 될 정도로 되게 조금 국민들의 공분도 사고 있는 사건인데, 일단은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되게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거기 그 저희 메일 내용에도 보니까 경찰에서 업무방해죄만 적용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일단 그럼 업무방해죄는 적용이 될까요? 일단은 업무방해죄는 응급환자 이송을 하는 업무를 이제 방해를 한 게 맞으니까 업무방해죄는 적용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형법상 적용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데, 근데 문제는 이 업무방해죄가 제일 경해요. 그렇죠. 네, 제일 경미한 처벌이 될 거예요. 일단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적용이 될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이 걸려있는 응급의료 이송과 관련된 그런 업무잖아요. 그렇죠. 이런 경우엔 특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저희가 이제 보니까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.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, 이송을 방해하는 거는 이제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, 이 사안에 있어서도 일단은 적용 여부를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, 그 영상을 봐도 택시기사가 지금 그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동승을 하고 있느냐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. 지금 이 조문을 보면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이송 업무를 방해하는 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럼 응급구조사가 타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그 당시에 없었던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? 사실 이제 조문상으로는 어쨌든 이제 응급의료 종사자의 유무가 중요하긴 한데, 근데 이 법을 입법한 취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만큼 이제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,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을 방해를 했을 때는 처벌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를 고려를 하면 이 법률의 적용 여부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업무방해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엄벌을 처해줄 수 있겠죠. 그렇죠. 그럼 이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, 어쨌든 환자가 사망을 했잖아요. 그러면은 결국 이 택시기사가 붙잡아가지고 골프탄에 놓쳐서 사망한 거 아니냐. 그렇죠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살인죄 적용될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살인죄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고의 유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고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, 일단은 그때 당시 동영상에서 나왔던 그 워딩이 중요할 것 같은데, 워딩에서 보면은 그 택시기사가 그 119를 불러주겠다고 하거든요.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심지어는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. 너 알아서 없고,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.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디 그냥 가, 씨. 나 치고 가 그러면.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걸 비춰봤을 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걸로 이제 보일 수가 있다. 일단은 이렇게 될 것 같고, 그럼 고의는 뭐 그렇다라고 보는데,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응급 의료를 이제 가는 걸 막은 것과 그 다음에 사망한 것 사이에 시간적인 또 갭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중요할 것 같은데, 일단은 의사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의사가 봤을 때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일단 여기서 그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은 행위랑 그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려면은, 만약에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지 않아서 15분 먼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한 그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려면은 일단 여기서 이 환자가 왜 사망을 했는가,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.
저희가 아직 진료기록부를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드님이 공개하신 사실들만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긴 한데, 지금 거기 보면은 사망 진단서에 보면은 원인 불명의 출혈이 첫 번째 원인으로 돼 있다고 하거든요. 네. 그리고 올리신 내용을 보면은 어머님이 하혈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과다출혈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과다출혈,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럼 왜 죽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그렇죠. 네. 우리 몸의 각 부위는 이제 심장에서 피를 펌핑을 해줘가지고 피가 계속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만약에 뭐 우리 몸에 100만큼의 피가 있는데 출혈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50으로 줄었어요. 그러면은 심장 입장에서는 온몸에 피를 돌리기 위해서 2배로 빨리 뛰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. 아, 심장이 그럼 자동적으로 더 빠르게 이렇게 뛰기 시작하나요? 혈압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심장이 좀 빨리 뛰어요. 근데 처음에는 빨리 뛰는 방식으로 이거 보상을 해주긴 하는데 무한정 빨리 뛸 수는 없단 말이에요, 심장도. 그렇죠. 나중에는 결국 심장도 지쳐가지고 멈추게 되죠. 심폐정지가 발생을 하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고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게 되는데, 그러면은 이제 사망을 하지 않으려면은 빠르게 출혈 부위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혈을 하는 조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어머님이 하혈을 하셨다, 그러니까 항문으로 피가 나왔다는 건데, 이 경우에는 그 하혈하는 양상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위치를 파악해 볼 수 있어요. 만약에 하부위장관, 뭐 항문에 가까운 쪽, 뭐 대장 쪽에서 피가 났다고 하면은 피가 소화되지 않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선홍색에 가깝게 나와요. 근데 상부위장관, 뭐 위나 식도 이런 쪽에서 피가 난다고 하면은 이제 쭉 타고 내려오면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피가 검은색에 가깝게 변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로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할 수 있긴 하지만 지혈을 하고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위내시경이랑 대장내시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조치를 하는 도중에 어머님이 사망을 하셨대요. 그래서 과연 지금 상황으로는 15분 먼저 갔으면 그 어머님께서 사망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긴 해요. 근데 어쨌든 15분이라도 먼저 가면은 15분 늦게 가는 것보다 상황이 좋았을 것이다. 그렇죠. 이거는 확실하죠.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그래서 미필적인 그런 고의까지는 있어 보이는데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여부는 앞으로 이제 진료기록부도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죠. 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 혐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런 내용을 찍어봤는데, 혹시 이 박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의사이시기도 하시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, 이거에 대해서?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의료진에 대해서 폭행을 한다든지 뭐 진료나 뭐 환자 이송원 뭐 이런 거를 방해하는 것들을 처벌하는 규정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. 다른 업무랑 다르게 이제 의료 관련된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존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.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 어머니가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택시기사가 막았다, 저도 굉장히 분노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조금 더 이제 의료 체계랑 그 의료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이거 전까지는 업무방해죄만 적용이 될까 싶어가지고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을 하셨어요. 근데 조금 더 이제 그 수사팀도 투입이 되고 앞으로 또 이제 또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형이 적용될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추이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그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구급차를 막은 그 사건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봤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